안녕하세요. 저는 모카 스토리텔러입니다. 그림책의 아름다움과 이야기의 재미를 들려드릴게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눈은 그림책에, 귀는 저의 목소리에 집중해주세요. 우리가 감상할 그림책은 울리카 캐스테레의 오토의 털 스웨터입니다. 울리카 캐스테레는 스웨덴에서 활동하는 그림책 작가이자 일러스트레이터예요. 이 책은 자연에서 얻은 영감을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만들어서 들려주고 있어요. 먼저 책의 표지를 살펴보아요. 분홍빛으로 물든 하늘 아래 아름다운 자연 풍경이 보이고 세 마리의 동물 친구들이 모여 있어요. 가장 왼쪽에 있는 친구는 누구일까요? 바로 갈색털이 복슬복슬한 곰 닐스라고 해요. 중간에 있는 친구는 알록달록한 스웨터를 입고 있는 여우원숭이 오토, 오른쪽에 있는 친구는 노란 털에 까만 점이 콕콕 박혀있는 스라소니인 리사예요. 이들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친구랍니다. 자연 풍경을 감상할까요? 새 친구들 뒤로 검은색 빛깔의 푸르스름한 바다가 펼쳐져 있어요. 바다 건너편에는 마치 친구들을 닮은 듯한 세 개의 산이 나란히 있네요. 산봉우리에 내려앉은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여긴 북쪽 나라인가 봐요.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보니 아름답게 일렁이는 무언가가 보여요. 여러분은 이게 무엇인지 아나요? 바로 추운 지역에서 주로 볼 수 있는 오로라예요. 이 멋진 오로라 아래에서 펼쳐질 새 동물 친구들의 특별한 이야기를 함께 만나보아요. 읽기 전에 한 가지 약속해요. 이렇게 책장 넘기는 소리가 들리면 한 장씩 넘겨주세요. 이제 두꺼운 표지를 넘겨볼까요? 이 부분을 면지라고 해요. 면지는 책의 표지와 본문을 튼튼하게 연결해주지요. 면지에도 표지에서 보았던 오로라가 흐르고 있네요. 초록빛과 하얀빛이 함께 춤을 추고 있나 봐요. 오로라는 하늘에서 내린 커튼 같기도 하고 흔들리는 빛의 물결 같기도 해요. 혹시 여러분도 오로라를 본 적 있을까요? 만약 눈앞에 이런 멋진 풍경이 펼쳐진다면 어떤 기분이 들 것 같나요? 이곳은 먼 북쪽 나라예요. 하늘에는 오로라가 미끄럼틀 타듯 신나게 놀고 있고 깊은 바다는 비밀이 있는 것처럼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아요. 커다란 고래는 바닷속을 마음껏 헤엄치며 돌아다녀요. 바다 한가운데 바위들이 우뚝 솟은 작은 섬이 있어요. 추운 나라의 나무들은 어떤 모습인가요? 뾰족뾰족한 것이 꼭 크리스마스 트리를 닮았어요. 나무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곳에 닐스와 리사의 집이 있어요. 초록 지붕 위에서는 리사가 잔디를 깎고 앞마당에서는 닐스가 차와 쿠키를 준비하고 있네요. 굴뚝에서는 모락모락 연기가 피어올라요. 두 친구가 분주한 걸 보니 오늘은 특별한 손님이 오려나 봐요. 누구일까요? 자전거 배를 울리며 싱싱 달려오는 친구는 여우원숭이 오토예요. 오토가 검고 하얀 털이 섞인 꼬리를 세차게 흔들며 신나게 달려오네요. 오토는 더운 햇살이 가득한 남쪽 나라에서 왔어요. 따뜻한 곳에서 자란 오토에게 북쪽 나라의 찬 공기와 풍경은 얼마나 새롭게 느껴질까요? 여러분은 보고 싶은 누군가를 만나러 먼 길을 떠나본 적이 있나요? 만약 아주 먼 길을 달려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나면 어떤 기분일 것 같나요? 길가의 청설모들이 오토를 기쁘게 맞이하는 것처럼 닐스와 리사도 오토를 보면 정말 반가워할 거예요. 드디어 새 친구들이 만났어요. 다 함께 두 팔을 번쩍 들어 올리며 서로를 반겨요. 새 친구는 닐스가 준비한 테이블에 둘러앉아 따뜻한 차와 쿠키를 먹으며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어요. 오랜만에 만난 새 친구들은 서로 어떤 이야기를 할지 궁금하지 않나요? 길고 먼 여행을 오는 동안 오토는 어떤 특별한 일을 겪었을까요? 오토는 추운 나라에 왔으니 오로라를 보고 싶은가 봐요. 과연 오로라를 만날 수 있을까요? 어느덧 하늘이 분홍빛으로 물들었어요. 해가 질 무렵이에요. 오토는 오로라를 보러 바위 위에 올라갔어요. 물감과 붓으로 오로라를 그림에 담으려고 했지요. 그런데 북쪽 나라의 공기는 오토에게 생각보다 훨씬 차가웠던 듯해요. 오토의 온몸이 벌벌 떨렸어요. 더운 나라에서만 살던 오토는 이 추위가 어떻게 느껴질까요? 어깨는 잔뜩 움츠러들었고 꼬리끝까지 털이 바짝 섰네요. 여러분, 오토의 코를 보세요. 빨갛게 얼어버렸어요. 너무 추웠는지 그림도 엉망이 되었고요. 아무래도 오토가 감기에 걸린 것 같아요. 빨간 코에선 콧물이 주르륵 흘러요.
활기차던 꼬리는 축 늘어졌어요. 두 친구는 얼른 오토를 빨간 지붕 사우나로 데려갔어요. 여러분은 뜨끈뜨끈한 사우나에 들어가 본 적이 있나요? 따뜻한 방 안에 앉아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요. 사우나 안에는 뜨거운 돌들이 열을 내뿜고 있어서 차가운 공기가 들어올 수 없어요. 오토는 따스하고 달콤한 블루베리 수프도 건네받았어요. 추위에 떨다 포근한 온기가 감도는 곳에 들어간 오토는 어떨까요? 리사와 닐스의 표정을 보세요. 오토가 걱정되나 봐요. 두 친구는 이때 오토의 털이 자신들과 다르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추운 나라에 사는 동물들과 더운 나라에 사는 동물들의 털은 어떻게 다를까요? 두 친구는 오토를 돕기 위해 고민해요. 여러분이라면 추위에 떨고 있는 친구를 위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리사가 책을 한 권 찾았어요. 책 표지에는 털 뭉치가 그려져 있네요. 무슨 책일까요? 리사는 스웨터 짜는 법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감기에 걸린 오토는 몸이 추워서 따뜻한 스웨터가 꼭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책이 너무 어려워요. 스웨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부드러운 양털도 필요한데 알고 있는 양 친구들도 없어요. 리사와 닐스가 무얼 하고 있나요? 맞아요. 자신들의 몸을 빗으로 빗어서 털을 모으고 있어요. 작은 몸집의 닐스와 큰 덩치를 자랑하는 리사에게서 털이 하나둘씩 떨어져 점점 풍성해졌어요. 추위를 견디며 살아온 리사와 닐스의 털은 푹신푹신했어요. 마치 따뜻한 이불처럼요. 두 친구는 모은 털을 큰 자루에 담았어요. 그러고는 이웃집에 사는 여우 레나를 찾아가지요. 레나는 털실을 짤 수 있는 물레를 가지고 있거든요. 두 친구는 레나에게 털실을 뽑는 법을 배우고 물레를 빌렸어요. 한 가닥 한 가닥 정성스레 털실을 뽑아 돌돌 말았지요. 드디어 털실공이 완성되었어요. 기대되고 신나는 마음에 털실공을 가는 길 내내 굴리며 달려갔어요. 과연 어떤 스웨터가 만들어질까요? 오토는 감기의 기운이 빠져버렸나 봐요. 여러분도 감기에 걸렸을 때 어땠나요? 괴로운 얼굴로 두 친구를 바라보는 오토예요. 두 친구는 이제 털실에 색을 물들여요. 큰 냄비 3개를 꺼내 자연에서 가져온 흰 양파 껍질, 붉은 양파 껍질, 그리고 양배추를 담고 물을 부었어요. 냄비가 끓기 시작하자 각각 어떤 색이 우러나오기 시작했나요? 이제 이 안에 털실 뭉치를 하나씩 넣어 푹 끓이면 아름다운 색이 나오겠지요? 리사와 닐스는 고운 색으로 물든 털실을 가지고 뒤뜰로 나왔어요. 무얼 하려는 걸까요? 북쪽 나라에는 찬 바람이 멈추지 않고 불어요. 하늘을 가로지르는 길쭉한 선들은 바람이 지나간 흔적 같아요. 리사가 높은 곳에 널어둔 털실은 금방 마를까요? 닐스가 잘 마른 털실을 엮어서 스웨터를 만들기 시작해요. 드디어 오토에게 딱 맞는 스웨터가 완성되었어요. 빨강, 노랑, 파란색이 어우러진 스웨터예요. 스웨터에는 풍경도 담겨 있네요. 무슨 풍경이지요? 여러분들도 오토처럼 따스한 마음이 담긴 선물을 받아본 적이 있나요? 어떤 기분이 들었나요? 오토가 다시 붓을 들었어요. 기운 없이 늘어져 있던 꼬리도 다시 힘차게 올라갔지요. 두 친구의 사랑으로 건강을 되찾았나 봐요. 오토는 이제 차디찬 바깥에서도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친구들의 포근한 스웨터 덕분이지요. 그렇게 원하던 멋진 오로라 그림도 완성했어요. 오토가 그린 그림을 어디에 두었는지 찾아볼까요? 여긴 어디일까요? 식물들이 가득한 방이네요. 그런데 북쪽 나라에서 보던 식물들과는 전혀 다른 모양이에요. 잎이 넓고 두꺼운 것도 있고 몸이 둥글고 길쭉한 선인장도 있어요. 아무래도 여긴 오토의 집인가 봐요. 오토의 집은 하루 종일 햇볕이 쨍쨍 내리쬐어요. 오토는 친구들이 떠준 소중한 오로라 스웨터를 벽에 걸고 있어요. 스웨터를 볼 때마다 아름다운 북쪽 나라와 다정한 친구들이 떠오를 테지요.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스웨터네요. 모카 스토리텔러와 그림책 오토의 털 스웨터를 읽어보았어요. 이야기 속 동물 친구들은 다른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서로의 다른 점을 발견하자 마음을 열고 이해해 주었죠. 이들의 마음씨에 우리 마음도 어딘가 따뜻해져요. 이 그림책은 다름을 이해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었어요. 여러분은 누군가와 다른 점을 발견했을 때 어떤 감정이나 생각이 들었나요?
그것을 이해하고 배려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친구가 서로를 아끼는 모습을 보며 다름을 존중하는 법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어요. 모카 스토리텔러와 그림책의 따뜻함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었길 바라요. 그럼 다음에도 재미있는 그림책으로 만나요.